뉴스 두 번째 코너 여의도 박장대소입니다. 정치권 뉴스에서 웃음 포인트 찾아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을 담당하고 계시는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님이시고요. 장을 담당하시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봉주루. 네. 봉주루. 강아지가 불어를 하네요? 프랑스를 갈 뻔했는데 못 간 강아지. 아니, 내 운전 좀 해달라니 그렇게 안 해줘.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나오긴 했던데요. 그래서 간만에 저희 솔희와 풀이가 돌아왔습니다. 나도 다금바리 먹고 싶어. 안 돼! 다금바리. 강아지가 다금바리도 먹나요? 난 다금바리 호남에다가 빨리 잡아다가 갖다 줘. 네, 그건 경호처 작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임준환 님이 국민을 토리의 10분의 1만이라도 10만 분의 1이라도 신경 썼으면 어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뉴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우리 박성태 실장님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23년 11월인가 그런 것 같아요. 프랑스 영국에 이제 국빈 방문하면서 프랑스도 갔는데 당시 프랑스 측에 반려견을 데리고 갈 테니까 스위트룸에 반려견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 달라.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프랑스 현지에 있는 대사관에는 이제 반려견들을 좀 담당할 직원, 계산책 시키는 직원 등이 되겠죠. 지정해달라. 네. 이게 좀 물론 개도 중요하죠.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하지만 대통령의 개는 그러면 대통령 팔자인가요? 이거 왕놀이 한 거예요, 왕놀이.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한 달 뒤인가 네덜란드에 국빈 방문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국감에서 나왔죠. 당시 네덜란드 외교부에서 우리나라 주 네덜란드 대사관에 항의를 한 거죠. 야, 이게 말이 되냐? 니네 대통령 온다고 지금 뭐냐 이게. 네덜란드 궁의 엘리베이터 크기가 얼마냐? 그거 왜 알아요? 윤석열 타고 다니는 차의 엔진은 몇 cc냐? 이걸 좀 보고해달라. 경우 우리가 할 테니까. 뭐냐 이게 네덜란드에서. 그러니까요. 아니 장성태 소장님은 그래도 국회에 계시면서 외교 관련된 업무를 좀 하셨을 텐데 저희 중에서는 가장 많이. 제가 2013년도 저 박근혜 전 대통령 중국 특사 같이 공식 단원으로 그때 이제 시진핑과 악수한 사진이 있더라고요. 시진핑과 악수도 하고. 시진핑 만나셨어요? 악수했죠. 관시가 있으시네요. 제가 꽃꽃 성철. 그때 시진핑한테 뭐라고 했어요? 허리 숙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옆에 무대가 저 자식도 햇소리 하는구나 하면서 시진핑 있고. 진짜로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오, 상대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씨 웃던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쟤는 또 누구야? 뭐 이렇게 악수하는 놈들이 많아? 이렇게. 아니 그런데 엘리베이터 크기와 엔진 크기를 요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특사단장 같은 경우는요, 대통령에 준하는 그런 의전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때 갔을 때 미국의 중국의 국빈들만 잘 수 있는 조어대에서 잤었고요. 저희가 이제 조어대에서 시진핑을 만나러 갈 때 천안문 광장 있잖아요. 거기가 다 통제가 됐어요. 진짜 정말 엄청난 대우를 받고 오셨네요. 그럼요. 쭉 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가 그때 엘리베이터 크기라든지 차량은 뭐야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 다 외교부에서 알아서 다 준비해줘요. 근데 엘리베이터 크기는 왜 물어보는 거죠?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팔 기어 다니잖아요. 엘리베이터에 팔 걸리면 안 된다. 경호원들도 좀 같이 타야 되니까 타는데 이제 걸리적거리면 안 되지 않냐. 그런 거가 좀 아닐까. 왜 그랬겠냐고요. 만약 그게 맞다면. 그 전에 외국 순방 갔을 때 엘리베이터가 좁았던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야 이번에 저기 네덜란드 가는데 거기 엘리베이터 크기는 뭐야 이런 거고 그 전에 갔을 때 자동차 배기량이 너무 작아가지고 차가 잘 안 나간 거지. 그러니까 배기량은 얼마야? 체크를 한 거죠. 갑자기 그렇게 할 일은 없잖아요. 그치. 그 전에 갔을 때 이제 뭔가 이상했던 거야. VIP 마음에 안 들었다. 그렇지. 그 전에 영국 프랑스를 가는데 영국 갔을 때 마차 태워주니까 야 이거 배기량 얼마야? 말 3마리인데요? 몇 마력이야? 아마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차도 잘 안 나가고 야 얘네들 다 이따로 하냐? 이런 말을 했겠죠. 아니 그런데 이것만 좀 좁은 거 아닌가? 엘리베이터 뭐 이렇게 좁지? 이거 고개도 안 돌아가네? 고개 돌아가면 부딪히고 하니까 고개를 돌리려고. 그렇지. 아니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건 사실 아젠다 굉장히 치열한 외교의 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신경 쓴다는 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이분이 왕노름했다. 그러게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 말이야, 내가 대통령이야. 아니
그러면서 왕노름을 한 거고 네네. 또 하나는 그 왕노름을 받쳐준 밑에 직원들이죠. 밑에 직원들이 마지못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상당수는 이분 왕 좋아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맞춰줘야지 라고 아부하는 사람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네. 일 잘하는 사람들은 일 잘하는 사람을 밑에 뽑아요. 일 못하는 사람은 아부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조직이 망가집니다. 윤석열은 늘 일 잘하는 사람은 내쫓고 원래 가까이 가지도 않았지만 오랫동안 내쫓고 자발적으로 거리 두겠습니다. 그리고 일 못하는 아부하는 사람들만 옆에 놨기 때문에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다금바리 먹고 싶다는 거는 뭐였냐면 저도로 이제 그 휴가를 가잖아요. 그때 이제 다금바리가 먹고 싶어가지고 제주도에서 나잖아요. 다금바리. 제주도에서 군함을 동원을 해가지고 다금바리 회를 공수한 거 아니냐. 근데 당시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인을 했어요. 근데 뭐 부인을 했다고 해도 사실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 작살로 회를 잡은 거 까지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충분히 다금바리 먹고 싶다면 군함이나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공수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회와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무대가 얘기해 준 거거든요. 무대가 이제 김무성 전 대표, YS 정권 때 이제 민정 비서관을 했을 때 당시 실세가 홍인길 수석이라고 있어요. 총무 그렇죠. 총무 비서관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 이제 초창 근무하다가 이제 종로 쪽에 나와서 거제도 횟집을 갔대. 진짜 거제도에 있는 횟집을 갔다고요? 아니요, 그냥 이름이 간판이 거제 횟집 뭐 이런데. 회가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대통령 드리면 YS 드리면 너무 잘 드시겠다 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YS한테 드렸대. 근데 YS가 정말 기분 좋아가지고 맛있게 드셨다는 거예요. 검식을 안 했나 봐. 배탈 났구나. 그거를 드시고 밤새도록 배탈을 해가지고 무대한테. 야, 저 홍인길이 빨리 잡아와 그랬다는 거예요. 가만히 안 되겠다고. 그 얘기를 듣고 홍인길 수석이 일주일 동안 사라졌었대요. 도망갔다가. 그래가지고 일주일 후에 딱 나타났더니 YS가 역시 통 큰 정치인이야. 니 어디 갔다 왔노? 그냥 까먹은 거 아니에요? 까먹은 것 같아. 통 큰 게 아니라. 그래도 통 크죠. 그리고 또 뭐 다금바리 이런 것도 물론 군 관계자도 아부하려고 한 사람도 있었고 또 아유씨 뭐 이런 거 시켜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명이 있겠죠. 근데 김성훈 당시 차장 당시에는 아마 기획관리실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갈 일이 없는데 본인이 23년 휴가 때 저도에 갔다. 그 당시에 경호처 직원들이 쪼 양반은 대체 왜 오는 거야? 휴가 때 안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회사로 따지면 경영지원본부장 정도 휴가를 굳이 갈 필요가 없거든요. 따라가서 그런 것들을 했다. 근데 제가 이제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쭉 알아보니까 군대 동기를 만났어요. 김성훈 차장이 군대 동기를 우연히 봤는데 그러세요? 근데 그분이 그건 군대 때도 그랬다. 뺀질뺀질거리고. 결국 아부하는 사람 밑에 아부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이 연속되는 것 같은데 임준환 님이 다금바리는 비행기 타고 가고 MBC 기자들은 전용기 안 태우고 다금바리에게 의문에 일패한 MBC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야, 정말 윤석열 정부의 어떤 본질이라고 하는 게 이런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네요. 저는 정말 제가 얘기한 거지만 그 작살은 정말 작살났어요. 충격적이죠, 사실. 김건희 딱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회는 작살로 잡아야 제맛이라던데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진해인가 그 옆에 도시래요. 가서 횟집을 뒤져가지고 화로 가지고 와서 바닥을 한쪽에 풀어놓고 경호처 직원들이 작살로 거기서 잡는 거를 이렇게 이제 광각으로 잡으면 이게 바다에서 직접 잡은 게 아닌 게 들키니까. 그러니까 회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생선들이. 수족관에서 바다다 했는데 그걸 작살로 그냥. 그러니까 권위주의 정부에서도 안 그랬을 것 사실은 같은데. 작살로 잡는 회가 물고기가 맛있는 거는 과학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작살을 잡으면 피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싱싱하게 먹으려면은 바로 잡은 생선을 아가미 쪽에 따가지고 피를 쫙 빼야 돼요. 그래야 비린내도 안 나고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물로 잡은 게 죽었어. 그럼 피가 그냥 안에 응고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회의하기 이렇게 진심이신 거예요, 장 소장님? 좋아해가지고. 제작진이 얼른 넘어가라고 합니다. 이제 도시어부 그만하고. 도시어부. 죄송해요. 지금 회의하기에 너무 진심이셔서 마이크 쓰러뜨릴 뻔했던 우리 장 소장님. 다음에 저희 한번 회의 드시러 가시죠. 자, 그럼 말말말 넘어갈까요? 이번 주는 먼저 박성태 실장님부터 하시죠. 이상민의 웃음. 한번 올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공개된 이상민 전 장관, 떨어졌네요.
저 양반 저기 처박혔어야 돼. 예,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 예, 사실 그 상황에서 굳이 발로 밟을 건 없어요. 예. 발로 밟으시려고. 자, 저희 생방송 라이브 이런 재미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상민의 웃음. 이상민의 웃음. 예, 이 말을 뽑아오신 아, 정말 어제 한덕수 재판에서 공개된 12월 3일 밤 계엄의 CCTV. 이걸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예. 각도를 조절해야지. 나 저는 요거를 막 이렇게 하려는데 부러지려고 그러더라고. 각도요. 이걸 조절하면 되는구나. 자, 맞습니다. 플레밍이 뭔지 몰라요? 공대라고 하셨어요? 네. 아이고, 각도 중요시하네. 이상민 전 장관 관련된 이상민 웃음. 정말 저는 이제 윤석열, 김용현은 미친 분이다. 제정신이 아닌 분이다. 근데 국무위원들이 다수의 국무위원들은 최소한 이제 김용현까지는 이거 똑같이 끼리끼리 논 거고 미쳤고 국무위원들은 최소한 불강력적인 것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당시 의결 정족수로 주장하는 11명 속에 들어간 분들은 불강력적인 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송미령 장관도 마찬가지였고 마지막에 갑자기 뭐 오영주 장관이랄지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상민과 한덕수의 16분간 대화에 나왔던 표정을 보면 이거 진짜 나쁜 놈이구나. 어떻게 거기서 웃을 수가 있죠? 단전단수 관련돼 있는 문건을 줬다고 지금 특검은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저라면 제가 만약에 그럴 리도 없겠지만 윤석열 캠프에 들어갔어서 뭐 한다. 근데 이 도른분이 갑자기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예. 그러면 충격, 공포.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없애서 계엄 선포를 못하게 하고 말려 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상민 전 장관이 당시 5시쯤에 울산에 있다 전화 받고 KTX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냥 계엄 선포 얘기했는데 웃으면서 단전단수 문건 보고 아이고 이것들 물 안 나오면 이제 어떡하죠? 예를 들어서 물론 대사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예. 이 장관 나쁜 걸 떠나서 벌을 받아야 된다. 이 장관 이거 단전단수 정확히 되는 건가요? 제가 소방청장에게 얘기해서 물 안 나오면 고생할 텐데. 근데 이 소방청장이 과연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제가 한번 전화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왜 5개 언론사만 있는데 시사인은 왜 빼놨죠? 이런 얘기한 것 같아요. 한덕수 성대모사 지금 잘 안 됐죠? 네, 잘 안 됐어요.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적 느낌으로. 목을 약간 길게 빼고 해야 돼요. 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재판부가 공개한 영상 덕분에 우리가 좀 사안의 본질을 더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캡처로 몇 가지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네, 두 분과 함께 좀 보면서 이것들의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일어선 사람이 김용현, 김용현, 윤석열, 그렇죠? 예. 윤석열. 그러니까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되게 상당수 거짓말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윤석열이 하여튼 뭐 이제 비상계엄 선포하러 갈 테니까 그렇게 하러 야 용현아 가자. 네. 이러니까 이제 용현이 일어난 거지. 이제 발표해야지 대국민담 해야지. 용현아라면 아닌가? 1년 선배니까. 김 장관 갑시다. 네. 뿐만 아니라 저기 맞은편에 앉아 있는 게 한덕수 전 총리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살짝 끄덕이면서 지금 일어선 우측 김용현 장관 바로 옆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저기 보였다. 머리가 좀 잠깐 나오네요. 장어 머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대통령을 붙잡지 못하더라도 김용현 장관 좀 잡아야지. 자꾸 김 장관 이거 안 돼.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고개를 앞에서 끄덕. 그러니까요. 이제까지 본인이 헌재에서 했던 말과 너무 달라요. 그렇죠. 본인은 만류하려고 했고 국무위원들을 왜 부르려고 했냐라고 했을 때 나 혼자는 어떤 뭐랄까요 부담 다 못 막아서 더 부르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다 거짓말인 게 드러났죠. 네. 그러면 저기서 저렇게 일어날 때 잠깐 만류를 한다든지 하는데 최소한 고개를 끄덕거리면 안 되죠. 네, 굉장히 그러니까 정말 이 물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다시금 알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한덕수의 살아온 인생을 보면 저럴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저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본인만 살아남는데 그냥 위에 충성해서 50년간 고위공직자로 있었다. 네. 심지어는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별명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원래는 기름장어라는 말들이 있었죠. 피노키오. 거짓말쟁이다. 거짓말 너무 많이 했어요. 네, 그 두 번째 저희 사진도 보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또 보이는 게 근데 약간 라바다를 문건을 읽고 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내란에 관여하거나 혹은 방조했다라고 하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인데 그렇죠. 지금 이후에는 모르쇠로 입 닫고 나서는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감추려고. 안 그래요?
그때도 그런 의심을 했었는데 정말 이게 명확하구나라는 게. 봐봐요. 혼자 지금 계속 뭐 앞에 문건 자료들을 계속 들춰보면서 보잖아요. 그럼 제일 첫 번째 거짓말이 뭐예요? 제가 뭐 뒷주머니에 개헌 관련 문건을 윤통한테 받았다가 나중에 꺼내서 봤다. 이게 일관된 주장이었잖아요. 아니라는 게 명확히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다시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게 단순 방조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공조하고 주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요 인물. 그럼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아주 형량이 큰데 저분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보면 CCTV에 나옵니다. 10시 12분, 10시 27분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12분에 그 전에 9시 13분 김용현이 한덕수의 손가락 4개를 들고 있어요. 네, 저희 그것도 준비했어요. 준비했어요? 예. 손가락 4개 들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준비성이 철저한 시사인이네. 저희 제작진들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럼 저 장면이죠. 저기 빨간 동그라미에 들어있는 사람. 윤석열 만나고 들어와서 저 안쪽은 아마 윤석열이 있는 방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들어와서 뭔가 경쾌해 보이지 않나요? 4명. 야. 그렇죠. 4명 부족하다. 지금 8명 아니에요, 저거는? 지금 의결 정족수가 11명인데 국무회의에 4명 부족해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듣고 한덕수가 약 20분 뒤에 송미령 당시 장관에게 전화해요. 오고 계시죠? 빨리 오면 안 돼요? 이걸 송미령 장관 지금 말리려고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의결 정족수 채우라고. 그러네. 맞네. 이게 지금 앞뒤가 딱딱 맞죠. 그럼요. 그러면은 송미령 장관이 지금도 물론 장관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떤 뭐 내심 가까운 관계거나 어떤 신뢰를 받아서 신임을 받아서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말릴 수 있는 사람을 그럼 불러서 더 말려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난하게 의결 정족수 머리수 채울 사람을 부른 거예요. 빨리 오시라고.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근데 아까 나쁜 놈이라고 근데 놈까지 하면 좀 방송에서 그렇죠. 뭐 지금은 좀 해도 될 것 같은 상황이긴 하네요. 나쁜 놈이에요, 놈. 사실 굉장히 그 단어도 우아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제까지 했던 지난 6개월간 속여왔던 게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는 지금 영장이 기각되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근데 더 화가 나는 거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그리고 권성동, 권영세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려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 그거 관련해서도 당내 징계가 무야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공범인 게 저런 것들을 다 감추기 위해서 본인 죄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뭘 잘못을 저질렀지? 그러니까 야 이거 나중에 이거 우리가 정권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다. 우리가 정권 다시 그냥 잡아야지. 그런 생각에 저러한 생각과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 근데 참 나쁜 사람들이다. 나쁜 사람. 네. 한덕수 전 총리가 뭘 했냐면 비상계엄을 윤석열이 선포한 뒤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따져보는 거죠. 국무회의 때 찬성한 사람은 딱히 없었는데 여기 심으면 다 찬성을 해야 되나? 의결 정족수라는데 그걸 물어봅니다. 근데 더 괜찮냐? 이걸 물어봐요. 근데 어차피 선포했으니까 가지 뭐. 근데 국회에서 1시 1분에 비상계엄이 해제됐잖아요. 당시 이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한덕수 총리에게 묻습니다. 얘기합니다. 저 빨리 해제했으니까 해제 국무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답이 없어요. 그 2차 계엄을 염두에 둔. 그렇죠. 이 양반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씨 엿됐다. 해제됐고 나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에 참석한 총리구나. 나도 깜빵 갈 수 있겠는데 아마 그때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본인이 빨리 사실 본인 주장대로 만류하려고 했다면은 국무회의를 빨리 소집. 다행이다. 우리나라가 큰 위기를 어쨌든 벗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진짜 50년간 나라의 녹을 먹은 놈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그냥 1시간 동안 대답 없이 이러고 있다가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거 국무회의 열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전화해서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살아나는 것만 신경 쓴 분이에요. 그래놓고는 대선에 출마하는 그러니까요. 넉넉한 분이죠. 그때 심지어는 호남 가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말도 하고 해서 굉장히 사람들을 기만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동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양반은 사랑을 몰라. 뭐 사랑을 모르시는 분은 뭐 많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충분 조건이 아니었어요. 예, 예. 공직자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국민을 속이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거짓말을 성공한 사람은 김추자 선생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거짓말이야 이 노래인가요? 이적의 거짓말은 어떻게 되는가요? 예전에 많이 불러주셨습니다. 그 노래는 잘 몰라요. 윤석열 정부를 나이 비판하시면서 차이가 있구나. 소장님하고 저랑 꽤 있네. 예. 3분의 1패인데 여기서. 예. 아니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럼요. 미니미니 김님이 그래놓고 얼마 전에 호텔 수영장에서 유유히 수영했다. 아, 그쵸. 예, 아직도 내란에 주요하게 관여했던 사람이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반성 없이 참 화가 나네요. 예. 진짜. 예전에 모 기자인가요? 그 칼럼 쓴 걸 봤는데 한덕수 전 총리를 잘 알았는데 모 의원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민주당 의원인데 엄청나게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미안한데 싶을 정도로 공격을 했는데 이제 국감이나 뭐 청문회 이런 자리겠죠. 예. 과거 이제 한덕수 예. 아마 뭐 경제수석이나 총리 때나 뭐 이럴 때. 근데 나중에 자기가 엄청 잘하더래요. 오. 이분이 살아남는데 최선, 자기 지위를 유지하고 더 올라가는데 최선을 다한 정말 미끄러운 장어처럼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위기의 상황에서 예. 진면목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 엘리트의 되게 민낯이 되게 초라하다라는 생각도 그렇죠. 들어요. 그러니까 최고 한국 기재부가 배출한 최고 엘리트인데 그렇죠.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게 지난 몇십 년간 사실은 예. 기재부 엘리트 중 최고로 간 사람이죠. 예. 자, 댓글창에 최상목은 그래도 저기서 가장 낫더라라는 식의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근데 최상목 전 부총리의 거짓말도 사실 이번에 들켰다라고 하는 것도 포인트 중에 하나이거든요. 저희 준비한 영상인데요. 그림인데요. 순간 짤이라고 하는 말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문건을 읽고 있는 모습인데 문건을 읽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저것도 거짓말이었구나라고 하는 게 드러나긴 했습니다. 또 뭐 저때 약간 좀 항의하고 화를 내는 반대하는 그런 영상이 있다. 그래서 최상목이 제일 낫지 않냐 그런 평가인데 어쨌든 최상목도 거짓말했잖아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같은 경우인데 나중에 어쨌든 권한대행을 할 때 물론 3명을 다 임명하지는 않았지만 2명을 임명해가지고 헌재가 일단 운영되게끔 한 거는 저는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한덕수는 아예 안 했잖아요. 예. 나쁜 X예요. 그때 생각하면 사실 좀 아찔합니다. 아예 대놓고. 그렇죠. 만약에 임명을 안 하면 진짜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그럴 위기였죠. 헌재 선고 계속 미뤄지면서 와 진짜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 퇴임하고 나면 큰일 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저희 그때 한참 그런 방송했잖아요. 퇴임하고서 윤석열 파면이 안 이루어진다? 예.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이 한 20년 후퇴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봐요. 참 오늘에 안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영상이 나오고도 한덕수 전 총리는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있는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구속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합수부에다가 뭐 검사 파견해라. 그리고 몇 명 정도 뭐 수용할 수 있냐.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내란에 동조하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실무적인 뒷받침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조치들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는 없지만 정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이게 내란 동조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구속수사해야죠.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나와서도 대단히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들어갈 때도 표정이 딱 이러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항상 저분은 고개를 들고 아래로 눈으로 내리 깔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좀 과장 양념해서 한 건데 걸어갈 때 보면 약간 턱을 들어. 많이 하셨는데요. 아니 걸어갈 때 보면 이렇게 걸어가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래서 저분의 태도도 상당히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런 태도라면 반성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구속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구속영장 발부될 거다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오늘 저 해당 CCTV에도 박성재 전 장관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루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박 실장님도 똑같이 보시나요? 그러니까 한 명은 구속되고 물론 이제 김용현은 미친 사람이니까 빼고 미친 사람이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으니 일단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이니까 빼고 일단 이상민 전 장관은 구속됐고 한덕수 총리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죠. 물론 이제 혐의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게
그게 더 불안해요. 네, 그게 가출될 수가 무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있다는 말 아니에요? 또 하나는 증거인멸 우려가 이제 적다. 예.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게 당시 재판부의 판단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혐의가 아직은 없고 내란 방조에서 방조의 증거는 대부분 CCTV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좀 적다라고 본 것 같아요. 이미 CCTV는 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좀 달라요. 저는 이상민 전 장관과 비슷한 케이스다. 이제 혐의도 중요임무 종사자잖아요. 예. 이상민은 언론사 단전단수, 박성재는 교정본부장에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체포될 수 있으니 교정 여력을 점검해라. 예. 그다음에 검찰에 얘기해서 합수부에 보낼 검사들 파견하는 거 알아봐라. 몇 명을 보낼 사람 있는지 좀 알아봐라. 또 저 뭐 있죠? 그다음에 하나를 또 출국 금지. 예. 사람들 본부장 연락해서 출입국 본부장에 얘기해서 출국 금지하는 거 못하게 막아라. 이것도 이 사람이 통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했지만 어쨌든 교정본부장은 피해자예요 지금 당시. 각 구치소장에게 쭉 연락해서 이분들이 그 밤에 다 출근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양, 서울, 뭐 남부구치소 다 출근했습니다. 깜빵을 열어 제끼고 체포해서 오면은 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실행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혐의가 일단 많이 다르고 예. 그리고 구체적인 지시들에 대한 혐의가 있는데 이거는 CCTV 하나로 증거가 되는 게 아니고 각 증언들도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본인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서 관련자들의 증언을 훼손할 염려가 있죠. 그래서 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속영장 나올 것이다. 네. 네. 내일은 적어도 내일이면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있을 테니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다르게 사실 이제 박성재 전 장관 관련해서는 삼청동 안가 모임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사도 진척이 됐다고 좀 보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 바로 계엄 다음 날 주요 법률가들이 모여가지고는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안가회동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당시에는 왜 모였냐라고 하니까 뭐 연말 모임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미친놈 계엄 다음 날 무슨 연말 모임이에요. 근데 오늘 또 이제 국감이다 보니까 새로 나온 자료들이 있는데요. 장경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 당시 연말 모임이라고 해놓고서 이완규 전 처장이 세금을 썼다는 거예요. 실비 처리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KTX비를. 그럼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진짜 이완규 법제처장이 알뜰하다. 네, 살뜰하다. 알뜰하다. 지금 계엄날 나라가 진짜 망가지냐 어쩌냐 그런데 이분은 잠깐 영수증 챙겨가지고 저기 그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이제 떨어뜨릴까요? 예. 근데 이분은 거기서 이거 영수증 처리 좀 하라고 그래. 그분 올라오면 법제처 오송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세종시 출입했었는데 한 18,000원 나올까? 그것조차도 꼼꼼하게. 특실 탔겠구나. 한 3만 원? 자기 말에 앞뒤도 안 맞게 굳이 그렇게 그렇죠. 돈을 청구하는 게. 그리고 급한국에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면 예. 법제처장이 거기서 지금 영수증 챙기고 있을 때입니까? 나중에.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여러모로 들던데요. 그럼요. 예. 증거는 참 많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연말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계엄 직후에 연말 모임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다시금 강조드리면서 그 수사도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장성규 소장님 말말말로 넘어가 볼까요? 최혁진 국회의원. 아이고 떨어질 것 같은데. 예. 이거를 이렇게 듭니다. 예, 각도가 중요하다고 아까 배웠습니다. 네. 네. 좋아요. 최악의 국회의원의 추잡한 국감 질의. 추잡한 행위. 어제 법사위 나와서 했던 것 때문에 지적하시는 거죠?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뭐 저렇게 합성 사진을 국감장에 들이대면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냐? 저런 사진을 들이대려면은요 정말 명백한 증거, 확증될 만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보 받았는데요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씨가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게 대한민국 대법원을 친일 대법원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다. 누구 제안받고 누구한테 건의받고 김충식 씨라고 최현승 씨 동거남으로 알려진 사람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법원장 임명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그럼 뭐 좀 증거라도 내놔야지. 오늘 노종면 의원 같은 경우에는 YTN 인수와 관련해서 YTN 기자랑 김건희 씨가 통화하면서 내가 이거 보복할 거야. 막 이런 직접적인 음성을 틀었잖아요. 예. 의혹 제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의혹만 제기하고 윤석열 만났어요? 에?
한덕수 만났어요. 예? 누구예요? 누군지 전혀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누가 봤다라는 게 있는데 정확한 일시 여기 있습니다. 메뉴는 꼬리곰탕 먹었다는데 맞아요? 막 이렇게 물어봐야지.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뭐로 대답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상당히 좀 모욕을 당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국회 질의 많이 준비해봤어요. 근데 저러한 합성 사진을 어디 가서 이제 그 앞에 가서 킹코스 같은 데서 그냥 칼라로 프린트 해가지고 또 판넬 붙여가지고 이렇게 막 풀칠해가지고 막 붙이고 저 보좌진들 얼마나 자괴감 들었을까 스스로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혁진 의원은 정말 최악의 국회의원이 아니냐. 저런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제 이른바 진보 쪽에서 일부 인사들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보수 쪽에서 진보 쪽에서 의혹 제기한 예를 들어 다른 부분도 저거 말도 안 되나 쟤는 저런 식이야 라고 해버려요. 네. 그럼 무게가 더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 아니고 무소속이죠. 민주당 가려고 했지만 기본소득당 원래 자원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무소속인데 아마 최혁진 의원은 노이즈를 어느 정도 일으켜서 노이즈 마케팅이죠. 다음에 공천을 꼭 받겠다. 이런 일념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강은 분들에게 역시 최혁진 시원해 라는 소리를 듣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스펙트럼이 정치적 스펙트럼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중도가 여기 뭐 30-40%가 있고 그러면 사실은 보수에 한 2-3 보수가 한 30-40%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중에 구구 한 10% 20% 빼고 나머지도 같이 그건 당신 말이 옳아. 당신 말이 그래도 설득력이 있네 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재명 대통령에게 얘기한 대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얘기하면 이분들도 아유 저 하는 짓이 그렇지 뭐 라고 맙니다. 김충식이 천황과 일본 천황과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고 김충식과 만났으니 일본 친일 대법원을 만들려고 했다? 그럼 근거 하나도 없이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저거 생긴 게 외계인 같네?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 격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비슷한 분들이 다른 주장을 해도 아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을 그냥 치부되는 하나의 선입견과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네. 오늘 박수현 의원도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움이 안 되고 민주당 의원 중에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뭐 저 논란이 있긴 했지만 어제 또 법사위에서 그 다른 이야기들도 좀 나온 것 같긴 하던데 혹시 다르게 좀 눈여겨보신 장면들은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 참고인으로 지정이 된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인으로 선정을 하고 지정을 하려면요 절차가 있습니다. 국회법에 그리고 국정감사 증언과 관련된 법률에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상임위 위원이 신청을 하고 간사들끼리 합의를 하고 상임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7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게 국회법에 나와 있는 절차예요. 근데 그런 절차 다 무시하고 나 추미애, 나 법사위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부터 참고인이에요. 탑하세요. 말이 안 돼요. 이건 법사위원회에서 법을 위반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국회법과 국감법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관련된 법안을 살펴보면은 재판과 관련해서 판결과 관련해서 그리고 판결 과정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증언을 들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건 물어보지도 말라고 국감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합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판결 결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8년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춘천지방 법원장을 할 때 당신 좀 여러 가지 공금 잘못 쓴 거 아니야? 우리가 좀 질문할게 그랬더니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거 질문하면 나중에 판결과 관련해서도 질문하고 질의한다라는 그런 선례와 전례를 남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본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지금 와가지고 저러한 얘기를 한다? 민주당 의원들 이거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윤석열을 타도하고 윤석열을 파면시킨 거는 헌법과 법률, 대한민국 제도와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낸 겁니다. 선출된 권력이라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 불법을 저지르면 임명직, 헌법재판소장이 파면합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제발 제도와 시스템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생각이 좀 달라요. 오. 다른데 그냥 그 정도는 저는 충분히 정치 영역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형식적인 걸 해야 되지만 중요하고 큰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중시하지만 너무 그 형식과 규칙에 얽매여 있으면 필요한 일을 못할 때가 많아요. 네. 만약 똑같은 논리라면은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도 증인으로 청문회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동해명령장도 발부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할 수는 맥락에서 있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재판과 재판의 합의 과정과 관련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불러서 당신 증인 선서하고 앉아. 증인으로 불출석해 동해명령장 발부해. 그게 다 형식으로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동해명령장 발부해서 앉히고 증인이니까 증인 선서해. 그리고 만약에 뭐 선서 안 한다면 뭐 고발을 한다든지 그러고. 근데 질문을 하는데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저기 실장님. 그래도 조금 더 길게 발언하실 수 있는 잠깐만 기회를 이건 끊어야 돼. 왜냐면 또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안 돼 끊어야 돼. 왜냐면 의사 진행권을 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의사 진행권 존중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저기 좀 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음. 증인으로 선정을 할 때 네. 당신은 이러한 이유로 증인이 선정됩니다라고 사유를 밝혀야 됩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당신이 이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 우리랑 생각이 좀 다르고 재판 합의 과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증인 선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법상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안 하죠. 자, 이제 발언 기회. 그렇게 안 하죠. 네. 어떻게 하냐면 당시 평소보다 빠르게 이제 대법원이 그 추미애 의원에게 추미애 법사위에 보낸 서면 답변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보통 상고심이 석 달 이상 걸리는데 35일 만에 상고심 결정을 낸 거 이례적으로 빠르다. 이게 왜 그러냐. 예. 거기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빨라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는 게 대법원의 공식 입장입니다. 예. 이게 어제 나온 거예요. 근데 공식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왜 원래 소부에서 맡아온 거를 대법원은 그렇게 빨리 갔느냐? 이건 절차에 대한 문제죠. 예. 재판의 내용이 아니라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절차에 대해서도 안 된다니까. 아니요, 법원조직법 65조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합의사항에. 네. 합의사항을 묻는 거고 소부에서 왜 저기 빨리 예. 변론합의체로 갔느냐. 합의 이거는 과정, 합의 사항. 그건 이제 재판 안 결과에 돼요. 대한 거를 물은 거고 이건 절차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물을 수 있다고 봐요. 뭐 이제 법이 안 돼 있는 형식에는 그거를 묻는다고 좀 더 이제 들어보죠. 증인 말씀 요구를 많이 하겠죠. 하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원래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저는 이제 어제 그게 참고인 잘못됐죠. 물론 참고인 지적에서 갑자기 말씀하신 대로 7일 전에 해야 되는데 안 됐고 갑자기 한 건 양쪽이 그냥 자기 할 일 한 거예요. 의원들은 질문을 할 텐데 일단 인사말하고 가버리면 질문 못하니까 안 쳐야 된다. 예. 그러면 이게 규정에 어긋나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제가 알기로 법사위와 대법원과 협의가 좀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앉아서 질문을 들어라. 대답 안 하셔도 된다. 어쨌든 요구가 있으니까 우리도 질문을 해야 되겠다. 예, 예. 근데 대법원장이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증인하겠습니다. 안 받죠. 근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러면 그냥 내가 마음대로 참고인을 할게. 거기까지 협의된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못 가게 해놓고 참고인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질문을 한 거고 네네. 대법원장은 나는 그냥 기관장으로 인사말하러 온 거야. 니넨 떠들어. 나는 그냥 있을게. 인사말하고 갈 거야. 그리고 서로 각자 역할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한 대로 규정에 어긋나지만 정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최근에 수준이다. 사법개혁과 관련된 여러 논란들을 어쨌든 완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예. 협의가 된 거다. 예. 저는 그런 면에서 그 정도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죽일 놈 잡듯 할 일은 아니다. 네. 물론 규정 위반이 말씀대로 규정 위반인데 서로 간의 형식만 자기 할 일들만 주장했으면 더 이제 모양이 안 좋아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합의 과정, 그러니까 예. 법보다는 저는 사실 정치가 더 위에 있다고 봐요. 어제 그런 것들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안 좋아하지만 제가 알기로 밤사이에 계속 협의가 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린 갈 거고 너는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석을 빨리 시켰잖아요. 예. 원래는 이제 꼬르륵 속고를 나야. 당신도 배고프면 알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1시까지 있고 그래야 되는데 90분 있었습니다. 네, 민주당 평소 분위기라면 최소한 1시 20분쯤 내보내야 되는데 12시 안 돼서 11시 40분쯤인가 이석을 시켰잖아요. 저는 그건 협의됐다고 봐요. 그 자정 가까운 시간에 나와가지고 밝힌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쉽죠. 아쉽지만 예상했던 바입니다. 판결로 봐라 뭐 이런 식의 그렇죠.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리고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장소영 말씀처럼 이게 명백하게 만약에 판결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결정들을 하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뭐 김충식과 연결돼 있다든지 뭐 한덕수와 뭐 그런 정황들이 나온다면 다르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은 파기환송심이 현재 중지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따져 묻는 건 전 대답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자막으로 내보내고 있는 대법의 다수 의견이라고 하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이제 밝힌 이야기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였었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왜 이렇게 속도가 빨랐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저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박 실장님이 얘기하신 한 정치는 법보다 위에 있다라는 말은 상당히 좀 제 워딩은 정치가. 그러니까 정치가 법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대단히 위험하고 좀 적절하지 않은 말 같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생각해요. 네? 아니,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 순자에 네. 순자 됐어. 지금 우리 순자 21세기인데 순자까지 법대로만 다 하는 거를 저는 네, 사실은 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규정이 몇몇 규정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때 그것들이 만들어진 건데 이걸 다 지키러 가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저 앞에서 뭐 사고가 났는데 신호등 걸려서 가만히 있다. 저는 그냥 그거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평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엄격하게 그런 것들을 중요한 나쁜 놈들이 많은데 사소한 것 가지고 너무 제가 그래서 사실 돌려서 뭐 얘기하면 뭐 이준숙 위원장의 뭐 빵 가지고도 내가 법 가지고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다. 아니 근데 법과 제도가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주요한 기둥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또한 정치가 합의를 통해서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합의의 문제이지 정치가 위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만약 법보다 정치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독재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법을 무시할 수가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대단히 좀 위험한 발언이다. 전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저 위험하게 이렇게 하고 있을게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어가지고요. 두 분의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끝으로 근데 저기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니다. 예. 맞죠. 지연된 정의는 예를 들어서 과거부터 법이 너무 지연되면 사실은 그 법에 예를 피의자도 됐어요. 그렇죠. 피해자도 너무 지연된 정의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맞는데 저것 말하면 정반적인 시간을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그냥 아무 때나 탁탁 하는 게 아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게 예를 들어서 대선 주자를 대선 한 달 앞두고 검찰이 손에 나선다. 조사한다. 체포에 나선다. 그럼 그게 과연 정의인가?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규칙대로면 검사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에서 검사가 이제 수사권은 없지만 일단 나중에 만약 경찰이 다음 대선에서 유력한 야당의 대선 주자를 갑자기 뭐 노상방뇨죄로 체포하려고 한다. 노상방뇨를 뭐 이틀 한 번씩 했다. 혐의를 갖고 해요. 그러면 그게 밝혀지는 어쨌든 일단 뒤집어 오물을 씌우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과연 정의인가? 근데 경찰은 규칙대로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혐의가 있어서 수사 나서는 건데 저는 이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찰은 그 역할을 하라고 그런 조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건 다른 영역 차원에서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고. 그럼 이번에 이진수 체포 경찰이 한 거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판단 없이 했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정무적인 판단했다라고 뭐 소문이 다 있는데 뭐. 아니 근데 여튼 규칙대로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시니까. 예, 그 3번 지금 거부하고 안 나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그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그 혐의랑 뭐 도망 다닌 것도 아닌데 집에서 체포한 거잖아요. 만약 지방에서 체포했으면은 그럴만한데. 그것이 과연 좀 맞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1심이 2년 4개월 걸렸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자 1심 재판부 왜 이렇게 질질 끌었어? 자 그럼 너희들 재판부 불러다가 조희대랑 똑같이 절차랑 합의 과정 다 얘기해봐. 이거 맞아요 그러면? 안 맞죠. 안 맞죠. 근데 왜 그러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거는 그 시간이 대선 직전이었기 때문에 물론 대선 직전이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냐 후보 등록한 다음은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정치적인 공격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저는 헌법과 법률을 그 대선 전에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 사퇴해라 뭐 4명 만났잖아. 이거는 좀 과한 정치적인 공세 아니냐 그런 생각이 저도 뭐 들어요. 거기엔 동의합니다. 네, 오늘 두 분의 토론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사실 장 소장님 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야기를 좀 더 길게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평택 마약설은 같은 먹구름설은 거예요 지금 뭐 백경장의 인천세관 말레이시아 마약미술 사건 좀 연동돼 있어가지고 그래요?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백경장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대통령 친인척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한다. 평택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예요. 장수장님 참고인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 사건이 지금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하니까 이미 다 조사가 돼 있다니까요.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오. 다 보고서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왜 지금 수사가 안 되는 모양새 때문에 대통령이 아예 이렇게 수사 지시까지 그것까지는 했을까?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보고서까지 다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보고까지 다 됐다고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평택 관련돼서. 평택 관련. 그 평택 인천권은 이거는 지금 인천권. 예. 인천권인데 제가 얘기한 건 평택권. 인천권과 평택권이 어느 정도 연관돼 예. 있는지를 제가 알기로는 그 친인척이 마약수사팀에서는 같은 사람이야. 어머. 친인척이 그치. 같은 사람이라. 그럼 연관되어 있다 봐야 되겠네요. 방금 하신 말씀 있지 않으셨어요? 저는 동부지검에서 그걸 어느 정도까지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아주 딱 일체도 이건 완전 고구마 주르기에 걸렸어. 예. 이건 아니야. 예. 마지막에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통령이 또 예.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시하시는 거는 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해야 될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마무리 못한 채로 끝내야 돼서 좀 아쉬운데 다음 주에 더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혼자 영상 찍어서 여기 붙여서 파일로 보내. 그럴까요? 그러면 나가시고 박성태 시장님 좀 더 하실래요? 아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두 분 다 수고 많으셨고 지금 장 소장님 뒤에 방송 있으셔서 빠르게 나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어요. 자, 그러면 가만 있으면 나만 한가해 보여. 네. 자, 그럼 김은재 뉴스인 10월 14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박지원 의원 그리고 주진우 기자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